67페이지요. 67페이지인데 어쨌든 중요한 게 상업이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 상업 중에 특히 뭐 있으면 이론 있죠. 이론 중에 반드시 볼 것은 뭔가 하면 인력 이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공부할 게 인력 이론입니다. 이걸 항상 보시고 그다음 나머지 내용을 따라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요약집 66페이지 앞에 밑에 상업 이론에서 가장 기본 내용. 자, 일단 상업은 항상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 곧 이 말이 뭐냐? 상권. 이 상권에 대한 가장 기본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상권이란 말 뜻이 뭐냐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있으면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이죠. 즉 이런 게 상권 아닙니까? 동네 슈퍼가 있으면 내 물건 살 수 있는 고객들 중에 가장 멀리 올 수 있는 고객이 곧 이게 상권이라고요. 그래서 그 설명되어 있지만 단지 뭐 이 상권은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 또는 뭐 있습니까? 배호지 또는 시장 권역인데 이때 상권 구분할 때 있죠. 판매액에 따라 약간 달라지는데 이 판매액이 75% 되는 적이 1차, 그 다음에 15% 되는 적이 2차, 그 외가 3차인데 중요한 이 프로테진 큰 의미 갖지 마세요. 단지 상권을 구분할 때 1, 2, 3차로 구분되었는데 이 말 기억하시고 두 번째, 그러면 고객이 제일 많은 적이 어느 적이냐 묻습니다. 그래서 고객 수가 제일 많은 적이 곧 1차 상권이죠.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 이 상권에 대한 범위는 항상 고정되어 있을 것인가 묻는 거죠. 자, 우리 중요한 이겁니다. 상권은 시간이 변하고 주변 환경이 바뀌면 상권은 바뀝니다. 그래서 항상 상권은 고정적이면서 이 말 쓰지 말고 항상 가변적이면서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유동적 이런 내용을 좀 기억하시는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권 획정 방법. 근데 획정 방식은 우리 과거에 딱 한 번 시험 나왔지만 글쎄 앞으로 이게 시험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혹시 모르겠는데 봐보죠. 보는데 어쨌든 모르면 무조건 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상권 획정 방식 딱 나오죠. 나오는 순간 무조건 시장 침투가 아마 답이 될 거예요. 앞으로 시장 침투. 자, 일단 첫 번째 공간 독점. 공간 독점이 뭐냐? 이건 일정한 공간마다 딱 한 개의 점포들을 쓰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우리 옛날에 보니까 이거 있었죠. 주유소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일정 거리마다 딱 한 개만 허가내 준 거지. 그죠? 그런 게 공간 독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공간 독점은 특정한 공간을 갖다 한 업체만 결국 뭐 있습니까? 가져갈 수 있는 고객이 공간 독점인데, 우리 현대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우리 각각 있는 이 시군구에 있는 동마다 뭐 딱 한 개 동사무소 딱 하나밖에 없죠. 주민센터. 이런 게 공간 독점 쉽게 말해서 우체국 같은 거. 그래서 항상 얘는 무조건 하면 딱 정해져 있어요. 거리 제한 둔다. 두 번째 인허가다. 이거 딱 나온다고. 그러니까 거리 제한 또는 인허가 딱 나오는 순간 공간 독점. 결국은 우리 일반적인 모든 이 점포는요 전부 다 시장 침투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침투는 누구나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자, 이런 거죠. 현재 동네 슈퍼가 만약 이렇게 있죠. 한번 따져보죠. A라는 슈퍼와 B라는 슈퍼 이런 상권이 있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긴 반드시 C라는 이 지역에 못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권에 항상 중복 등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이게. 그래서 얘는 핵심이 뭔가 무조건 나오거든. 예, 시장에 대한 중복을 인정한다. 요 말만 딱 기억하시라고. 핵심이. 그러니까 누구나 마음대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어떤 경쟁들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거에 나왔던 게 분산시장 접근법인데 우리 가끔 이런 말 쓰는 어떤 단지, 즉 가구 단지가 있죠. 창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까? 마산대 있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같은 업체 같이 있으면서 각각마다 어떤 독점적인 시장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고급 가구 단지 같은 건데요. 그래서 여기 항상 나오면 무조건 나올 게 뭐 있습니까? 특정 소득 계층 위한 점포다 이거 마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일종의 뭐 있으면 분산 시장 접근법인데 아마 앞으로 하면 틀림없이 얘밖에 안 나올 겁니다. 이것밖에 될 게 없어. 왜? 현실 가장 접목된 곳이 시장 침투니까. 자, 일단 이런 이제 기본적 개념 정도는 봐놓고요. 이제 실제 중요한 건 뭐냐? 거기 있는 상업 관련된 이론.
어차피 이론 자체 시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 크게 3개 정도만 하시면 돼요. 물론 그 이외에 여러 개 어떤 이론이 있지만 어쨌든 이 3개만 딱 정리하시는데, 첫 번째 보니까 중심지 이론, 두 번째 인력 이론, 세 번째 공간 균배 원리. 딱 3개요. 자, 하여간 아까 했지만은 지금 하고 있는 입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얘입니다. 그 중에서 반드시 계산 문제. 이 계산 문제가 있죠. 14회부터 있죠. 지금까지 매년 한 문제, 매년.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하셔야 돼.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내용 꼭 이건 맞추셔야 됩니다. 자, 일단 중심지란 게 뭐냐? 중심지 학자가 2명이 있어요. 크리스탈하고 허퍼. 있지만 이러면 항상 공부할 때 허퍼는 할 필요 없어. 얘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주로 포인트를 크리스탈 쪽에 어떤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 인력도 학자가 3명이 있죠. 자,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레일리. 이걸 갖다 비판한 게 허퍼야. 레일리를 갖다 조금 더 수정 보완한 게 누구냐? 컨버스. 근데 어차피 핵심은요, 얘들 둘이에요. 요거 2개. 이 2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여기는 뭐 있습니까? 크리스탈의 중심지부터 먼저 할게요. 자, 일단 얘는 우리 거기 설명되어 있지만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 보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첫 번째 있는 말, 동그라미 1번. 무조건 중심지 형성 과정 또는 성립 과정을 설명한다 쓰는 순간 무조건 이 크리스탈이라고, 기본 전제가. 그래서 항상 얘는 뭐 있습니까? 중심지 성립 과정, 형성 과정을 설명한다. 이 말과 있죠. 또는 지문상에서 재화 도달 범위와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 관계를 설명한다. 요 말 나오는 순간 무조건 크리스탈이 되어진다 보시면 돼요. 그럼 굳이 이 둘 중에 누가 더 클 때 중심지가 형성되냐 이건 알 필요 없습니다. 자,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속에는 중심지는 뭐야? 고객이 모여들 수 있는 중앙이 곧 중심지, 즉 이게 중심지라고. 동네 슈퍼가 있으면, 상권이 있으면요, A 슈퍼, B 슈퍼, C가 있을 때 어느 지역이 제일 좋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고객이 결국 뭐 있습니까? 균등할 수 있는 거죠. 중앙에 위치한다 말듯이. 곧 이게 중심지, 다른 말로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점포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보면. 자, 일단 가장 기본은요, 크리스탈 중심지는 먼저 상권을 구분할 때 있죠. 고차원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고차원은 뭐냐? 결국은 도심지에 있는 상권이고요. 중차원은 보통 부심지에 있는 상권이고, 저차원은 보니까 동네에 있는 상권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그래 보지 말고 쉽게 생각하죠. 백화점이 고차원, 그 다음 이마트가 중차원, 동네 슈퍼 저차원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자,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이 말입니다. 현재 동네 슈퍼가 있는데 내 물건 살 수 있는 고객들 중에 가장 멀리 오는 고객을 쭉 연결한 결과 이만큼 있는 고객이 내 물건 사러 온대. 이게 뭐냐? 내 물건에 미치는 범위지. 그죠? 이런 걸 다른 말로 재화 도달 범위. 같은 말이 뭐죠? 고객이 미치는 범위 상권. 그러니까 상권이나 다른 말로 같은 말이 뭐죠? 재화 도달 범위입니다. 그런데 내가 현재 이 지역에 장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고객마다 본점 볼 수 있는가 하면요, 요 정도 있는 고객마다는 본점 볼 수 있대. 그러니까 본점 볼 수 있는 거리 곧 이게 다른 말로 최소 요구치란 말을 쓴다고. 이렇게 먼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런 지역은 장사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이만큼 와도 본점 볼 수 있는데 이만큼 오고 있단 말이 실제. 그럼 결국은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물건에 미치는 범위 더 큰 게 훨씬 좋거든요. 근데
크다 적다 목숨 걸지 마라. 이건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냥 단지 이렇게 설명한 고딕의 크리스탈로다 이거 마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요. 그래서 저 중심적 기본 전제가 거시적 접근인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부산시에 있는 모든 상권 다 설명해 주겠다. 그 말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부산시에 보니까 동네 슈퍼 상권 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백화점 수가 더 많습니까? 동네 슈퍼는 이게 저차원 중심지예요. 얘보다 조금 더 적은 게 뭐 있습니까? 대형 할인마트 되겠죠. 이런 게 뭐 상권 크기인데 중차원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자, 상권이 가장 큰 게 뭐냐? 곧 이게 고차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일단 거기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그림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 자, 그러면 중심지수는 누가 제일 많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게 위로 가면 좀 작아지죠. 그래서 중심지수는 피라미드형을 이룬다. 이런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상권의 크기, 재화 도달 범위, 상품의 수, 상품의 질, 누가 더 좋습니까? 백화점이지. 다른 말 고차원 중심지입니다. 고려 보시고. 자, 세 번째 보니까요. 우리 만약 자동차 등이 발달되고 교통 등이 발달되면 사람들 물건 살 때 동네 슈퍼 갑니까? 대형 할인점 갑니까? 그래서 결국은 동네 슈퍼는 조만간 망한다. 그 말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한 게 누구냐 이 중요한 거야 사실은. 그 다음에 리얼번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또 소득이 많을 수 있죠. 고차원 간의 고차원 중심지간의 거리는 저기 간격은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훨씬 높을수록 백화점 수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백화점 간의 간격은 좁아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말한 게 결국은 크리스탈입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력이는 있는데 이건 좀 이따 하고 일단 요거부터 합니다. 요 내용부터 이게 어떻게 시험날 봐보죠. 자, 우리 어디 보는가 하면요. 예, 천재 89페이지. 자, 첫 번째, 우리 배호지가 곧 상권을 왜 분석하냐 묻거든. 현재 이 상권의 고객이 얼마 정도일 것인가. 즉, 궁극적 목적 뭐 있습니까? 내가 현재 매출액이 얼마 될까 파악할 목적이지. 그죠? 그래서 같은 매출액 같으면 뭐냐, 결국은 예상 매상국을 파악하는 작업이랍니다. 자, 2번요. 2번 핵심은 뭐예요? 상업용 배호지는 절대 마지막이 중요하죠. 예, 항상 그 상권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유동적이면서 가변적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상권 입지 선정은 결국은 크게 두 개 있죠. 뭘 고려합니까? 위치 등을 고려한다. 이 위치는 크게 두 개 있죠.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 둘 다 고려한다. 그 다음에 4번요. 상권은 결국 뭐 있으면 점포의 매출액이 발생하는 구역을 말하는데 이때 공간 개념은 상품에서 그 다음에 서비스 종류에 따라 그 범위는 달라지겠죠. 즉 동네 슈퍼 상권과 백화점 상권 범위 크게 달라집니다. 고려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요. 5번은 자, 이건 한번 읽어보시는데 일반적 상권이나 서비스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자, 이 말하면 가끔씩 물건 산다 이거죠. 물어보죠. 동네 슈퍼하고 백화점 중에 보니까 어떨 때 훨씬 더 이 구매 횟수가 적습니까? 백화점이죠. 결국은 그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 상권의 규모는 훨씬 더 크죠. 자, 그 다음에 6번 핵심이 뭐예요? 보니까 전문품 같은 경우 이게 뭐죠? 분산시장 접근.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라고. 실제 공부할 건 지금부터요. 자, 7번 갑니다. 크리스탈의 중심지는 이와 같이 재화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 관계 설명한다는 순간 허퍼가 아니라 크리스탈로. 자,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자, 8번은 중심지란 것은 중심지란 각 재화 서비스 공급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어디에? 중앙에. 그죠? 그래서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말합니까? 중심지. 이렇게 쓴다고 쓸 때. 자, 9번요. 잘 보셔야 돼요.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 최소한 수요가 요구되는 건. 이 말은 뭐야? 내가 본전복에서 올 수 있는 고객 수지. 여기 뭐라고? 최소 요구치. 그 다음에 10번 가볼게요.
자, 중심지에서 판매자가 일단 정상 이윤 얻을 만큼의 충분한 뭐 있습니까? 소비자가 포함되는 경계까지 거리.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본점 보는 거리지. 여기 뭐라고? 최소의 지적. 다시. 내 중심지에서 어떤 우리 상품 미치는 거리가 뭐예요? 재와 도달 범위죠. 근데 그런 거 좀 구분하시고요. 뒷장 가볼까요? 자, 11번요. 11번. 얘는 핵심이 이겁니다. 포섭 원리란 말 핵심이에요. 중심지 간에 이 포섭 원리가 있다. 우리 볼래요? 자, 우리 아마 여기 있는 창원도 백화점이 있죠. 그 백화점 그 상권 범위는 어디가 미치겠습니까? 창원에 있는 백화점 상권은 창원 전체 다 영향 줍니까? 그 창원 전체 보니까 백화점 딱 한 개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대형 할인마트 몇 개 있습니까? 3개? 자, 다시 그 대형 할인마트 그 범위 안에 동네 슈퍼 몇 개 있습니까? 일단 많다, 그지? 이 말은 뭔가 하면 고차원 중심지 그 안에 보니까 중천이 포섭되어 있어요. 포섭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중천 중심 안에 여러 개 어떤 뭐 저천이 있죠, 그지? 이와 같이 어떤 개천과 어떤 포섭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이게 다른 말로 중심지라고 표현 자체가. 그런 거 마시면 돼. 자, 일단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차일수록 저차 중심지 간의 거리가 뭐야? 더 멀고 규모도 더 크고 다양한 중심지를 갖고 있는 거죠. 오래 정리하시고. 자, 12번에 이 허퍼의 중심지는 그냥 가볍게 가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 물건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적당한 거리에 고찬, 즉 백화점, 이마트가 있으면 인근에 있는 동네 슈퍼는 지나칩니까? 아니면 선택됩니까? 예? 이 말입니다. 우리 집 근처 동네 슈퍼에서 약간 더 떨어진 거 이마트에 있어.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이 말은 저차원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말 뜻이에요. 이거 큰 의미 갖지 마세요. 일단 그런 정도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크레이스타는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라고. 우리 거기 나 있는 문제까지만 그렇게 마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보통 시험 내면요, 요걸 시험을 제일 많이 내. 이렇게 말한 게 누구냐 시험 낸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물론 우리 과거에 딱 한 번 있죠. 크레이스타 자체만 시험 낸 경우 있어요. 거의 그런 게 거의 없다고. 왜냐면 이건 문제 5개 만들기 참 힘들거든. 그래서 보통 내면 이제 여러 학자를 쭉 낸다. 1번 누구, 2번 누구 쭉 내면서 이렇게 말한 게 누구냐라고 시험 냈을 때 얘가 무조건 이 말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중심지 형성 과정, 성립 과정 또는 재와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 관계를 설명한다. 이 말 나온 순간 곧 이건 그래서 중심지 이렇게 하시라고 문제 풀 때. 자, 두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인력 이론 가자. 인력 이론. 인력은 말 그대로 뭐 있으면 끌어올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기본 근거는 어디서 만들어진가 하면요, 뉴턴의 만료 인력 법칙이 있죠. 인력 법칙을 근거로 해서 사실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결국은 기본 얘는 전제가 뭐인가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뉴턴의 만료 인력 보니까 거리가 멀수록 끌어올 수 힘은 약하지. 그래서 거리에 대해서 뭐 있습니까? 반비례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질량이 크면 훨씬 끌어올 힘이 강하거든요. 질량 같은 말이 뭐냐? 크기. 크기에 대해서 비례한다. 요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로서 물었을 때. 항상 장난치지만 요걸 반대로 시험을 딱 내. 참고로 이제 표시할 때 이 거리란 것은 이래 쓸 수 있거든요. 킬로미터가 될 수 있고 있죠. 몇 분, 몇 시간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요 크기란 것은 뭔가 하면 인구를 쓸 수 있고 그다음 면적으로 표시합니다. 표시할 때. 그러니까 인구 또는 면적이 딱 나온 순간 곧 이건 크기라 생각하시고 또 시간, 킬로미터라는 순간 반드시 뭐 있습니까? 거리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이제 중요한 건 요 두 명이거든요.
랠리란 사람과 반드시 엎어 있는 내용만 좀 정리하시라고요. 자, 첫 번째 랠리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랠리는 결국 뭐 있습니까? 우리 나와 있는 얘는 이론 자체는 이론 제목은 큰 의미 없는데 어쨌든 랠리의 소매 인력입니다. 소매 인력. 허퍼는 뭐라 하냐? 중력 또는 확률 모형. 이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래 보시면 돼요. 자, 해보자고 이제. 현재 A란 동네 슈퍼, B란 동네 슈퍼가 있는데 보면 상권들을 받는 인접에 있으면 상권 충돌, 중복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중복되어 있으면요. 이때 설마 뭐 있습니까? A 고객, A 어떤 상권에 있는 고객 수는 이 전체가 전부 내 거라고 말 못한다 이거는. 그죠? 중복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A 슈퍼에 있는 고객 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묻는 문제인데 여기 현재 중복되어 있죠. 이 중복되어 있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쪼개버린다고. 이렇게 딱 쪼개서 너 요만큼의 A 고객, 요만큼 B 고객을 딱 쪼개버린다고. 그러니까 상권을 딱 뭐 있으면 분리시켜버린다고. 그래서 얘는 기본 전제 강조하는 점이 뭐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상권 경계를 갖다가 분리했다.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근데 반대로 했죠. 실상 이게 약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인가 하면 한번 따져보세요. 여기 있는 고객은 무조건 어느 고객입니까? A죠. 얘는 무조건 얘는 어떤 고객이요? B 고객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사람 결정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객이 자기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그래서 항상 이런 보니까 이미 특정한 적에 내 고객이 결정돼 있어서 결정론적 접근 방식. 나는 현재 어느 슈퍼 간다 해서 확정돼 있어서 확정론적 접근 방식입니다. 이 접근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근데 허퍼 보는 게 말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왜 말했는 가장 기본 첫 번째 전제는 뭐 있습니까? 어떻게 고객이 A, B 딱 구분되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여기 있는 고객은 B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얘는 A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고객은 자기 마음대로 A와 B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얘는 항상 뭐 있으면 상권의 고객이 상권의 중첩을 강조한다고. 다만 우리 이런 경우 있죠. 비록 A, B 이 슈퍼에 만들어갈 수 있지만 그 중에 훨씬 더 빈도수 많이 가는 슈퍼가 있어. 그죠? 그래서 보니까 현재 여기 있는 A, B 중에 이 정도에 있는 고객 중에서 한 60%가 A 가더라. 40% B 가더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 빈도수로서.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확률상 몇 프로 갈 것인가? 확률론적 접근 방식이요. 자, 그런데 하나 더요. 뭐 이건 시험 안 나오겠지만 이 랠리와 이 허퍼의 기본 전제에 대한 조건 차이 있어요. 상권 수가 얘는 반드시 2개일 것만 강조해. 무조건. 그럼 실제 우리 자기 집 근처 동네 슈퍼에 딱 두 군데만 갑니까? 무조건? 그거 아니지. 3개, 4개 분명히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약간 이론상 모순이 있더라. 그래서 얘는 2 이상일 걸 가정해. 큰 의미가 없어요. 이런 점 이따 보시라고. 자, 그래서 이런 특징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특징을 보니까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얘는 문제 물었을 때. 첫 번째, 자, 이걸 다시 쪼개볼게요. A하고 B라는 슈퍼가 있는데, 원래 이 상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없으면 결국은 중간에 고객이 있다, 이렇게 보시라고 볼 때. 그럼 고객이 어디에서 상권이 분리될 것인가 묻는 문제예요. 만약 상권 크기가 A와 B가 둘 다 똑같다면 어디에서 분리되겠습니까? 중앙쯤 되겠죠? 근데 상권이 A가 대형 백화점이고 B는 동네 슈퍼. 그럼 당연히 대형 백화점이 훨씬 많이 가겠죠? 그래서 상권 분리될 수 있는 경계점은 이쯤에서 분리될 것 같아. 이만큼은 A 고객, 이만큼 B 되겠죠? 그래서 상권 분리되는 경계점은 훨씬 더 뭐 있으면 B 쪽이, 즉 상권이 작은 쪽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 말 마시면 돼요. 거꾸로 자, 얘는 보니 뭐 있어? 아까 설명했지만 전체에 있는 고객 중에 A가 몇 프로 갑니까? 60이지. B가 40이지. 그러니까
결국 시장 점유율을 갖다가 시장 점유율을 파악할 수 있더라. 이렇게 하시라. 문제 풀 때. 요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문제 풀 때요. 자,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 했던 걸 말로 했으니까 말로 했던 거를 먼저 풀어봅니다. 자, 13번부터 있죠. 17번까지. 자, 천재 90페이지 13번부터 17번까지입니다. 자, 13번 갑니다. 가장 많이 묻는 13번이에요. 랠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따르면 인구에 대해서, 인구는 크기지, 크기에 대해서 비례하고, 그 다음 반대로 거리에 대해서 뭐 있습니까? 반비례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4번요. 만약에 X 도시가 Y보다 크면 상권 경계점 무조건 작은 쪽, Y쪽이 작죠? 작은 쪽, Y쪽이 더 가깝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15번요. 허퍼의 상권은 반드시 뭐요? 확률론적 접근 방식이지. 거꾸로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랠리는 반드시 결정론 접근 방식이고, 그 다음 16번 뭐나 있으면 시장 점유율을 파악할 수나 있죠. 이건 보면 뭡니까? 허퍼지? 그죠? 17번 가보겠습니다. 허퍼의 상권 분석 모양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에 이용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또 점포의 거리, 또 점포 면적 등에서 결정된다. 이거 입에 꽤 많습니다. 그 점포의 이미지 등등등 모든 걸 다 고려한다고. 근데 그런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뭘 하는가면요. 요 두 개 계산 문제. 자, 이 두 개에 대한 계산 문제 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두 개에 대한 계산 문제도 공식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공식은 뭐냐? 이겁니다. 거리에 대해서 반비례이고 크기에 대해서 비례죠. 그래서 공식은 보니까 반비례니까 거리 분의 뭐가 됩니까? 크기. 자, 참고점들, 우리 원래 랠리는 기본 전제가 뭔가 하면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랠리는 항상 뭐 있어요? 여기다 거리 제곱이더라, 무조건. 응? 근데 허퍼는 보니까 여기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마찰계수인데요. 마찰계수. 마찰은 다르면 저항계수인데, 실제 여기 있는 허퍼가 측정해보는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에 보니까, 자기 동네에 보니까 이 뭡니까? 세탁소는 마찰계수 1.71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세탁소는요. 근데 슈퍼는 보니까 이게 0.89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런 걸 다 쓸 수는 없다고. 그래서 항상 여기서 마찰계수 인위적 주어적이 돼 있어. 그래서 주어졌을 때 2면 2성, 3이면 그냥 3성 쓰면 돼.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보시면 됩니다. 마찰계수 주어지면 주어진 따라가시고, 없으면 2성을 쓰라. 이렇게 가시라, 문제 풀 때.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 풀 거예요. 어디 보는가 하면, 자, 천재 문제. 31번부터 35번까지인데요. 일단 이제 기본 논리는 이거부터 하자고요. 자, 저기 있는 33번부터 제가 먼저 하면 33번부터. 자, 밑에 있는 그 그림이 있죠. 그 그림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고요. 일단 이제 그걸 먼저 하시고 나중에 빨리 가면 좀 빨리 푸는 방식이 있거든요. A와 중간에 고객수가 있고 있죠. 그 다음 B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 보니 현재 A에 대한 매장 면적은 5천이고 B는 현재 2만입니다. 근데 C에 있는 고객수는 30만이면서 그 다음에 거리가 A까지 거리는 10km, B는 20km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쭉 써보자. 크기가 현재 5천 될 것이고 얘는 2만 되어진다고 그죠? 고객수가 30만 명이고 거리가 10km이고 그 다음에 20km가 된다. 근데 거기 앞에 문제 보니까 항상 조심할 건 이 고객수가 몇 프로가 간다 이것도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보니 고객 중에서 60%가 뭐 있으면 할인전 간다 이거지. 18만 명이 결국은 A와 B에 분산된다 이런 의미에 내포되어 있다. 그죠? 자, 물론 이제 문제 풀 때 이런 우리 거기 옆에 있는 해설처럼 보면 안 돼. 무조건 이렇게 푸죠. 풀 때.
자, 일단 공식이 크기분의 뭡니까? 거리인데 거꾸로죠? 그래서 우리 가끔 보니까 이 문제를 아까 저같이 그렇게 푼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잠깐 답이 없는 게 있다고. 자, 어쨌든 마찰에서 얼마나 있습니까? 2나 있죠? 그 현재 볼 때 어떻게 보면 이래 보시라고요. 요걸 전부 다 뭐 있습니까? 액면 그대로 집어넣지 말고 항상 모든 걸 비율로 써. 그러니까 비율로 판단하시라고. 그래서 매장 크기는 1대 얼마요? 거리가 1대 이렇게 만들어서 문제 푸시라고. 이더 빠르니까. 그래서 어쨌든 A는 거리가 1이지. 크기 1 아닙니까? 마찰교수 얼마? 2이지. 그 다음에 B는 뭐 거리 얼마요? 2이고 크기는 4죠. 마찰교수 2 나오죠. 허랑 결과 이건 뭐 있습니까? 1대 1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고객이 반반 간다 이 말인데 이걸 그렇게 보지 말고 어쨌든 문제 풀 때 있죠. 요거 2개 더 하시라고 무조건. 더하면 2죠. 그러니까 전체 있는 고객 중에 2분의 1씩 분산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18만 명 중에서. 이렇게 푸시면 안 돼.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요. 네. 또, 우리 앞에 보니까, 31번입니까? 31번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31번은요, 그 마찰계수 2가 나 있고, 고객 수가 10만 명이죠. 그죠? 그중 인구 중에서 70%가 대형 할인점 간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바로 이렇게 한번 푸시라고. 자, 31번은. 31번. 이제 빨리 푼다 이렇게 푸셔야 되죠. 10만 명 중에 70이면 얼마죠? 7만 명 간다. 먼저 뽑아내라고 이렇게. 해놓고 있죠. A, B를 쓰는 거 그냥 바로 거리분의 뭐요? 크기죠. 그래서 액면가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라고. 자, 할인점 A는 뭐 있습니까? 1kg 분의 뭐요? 5천. 할인점 B는 뭐 있어? 2kg 분의 2만이죠. 이렇게 가시면 1kg 분의 5천이고 2kg 분의 5만 대, 2만 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로 약분시키라고. 이건 크기는 몇 대 몇입니까? 뭐죠? 마찰교수 2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1분의 1, 4분의 4, 1이지. 합치면요? 고객이 50%씩 분산될 것이다. 즉, 얼마 7만이면 3만 5천 명이죠. 그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문제 푸는 요령에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3번, 30 마찬가지예요. 그래 보시고 이제 어디 보는가 하면은 34번. 34번. 자, 34번 풀어보겠습니다. 인구가 10,000명인 A 도시와 5,000명인 B 도시가 있다. 그 다음에 이 고객, 그 중간에 고객이 9,000명 있다. 보시고, 그 다음 거리가 뭐 있어? 1km 대 얼마야? 2km지. 자, 일단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죠? 요거 다시 볼게요, 이제. 자. 고객수 얼마 있습니까? 9,000명이죠? 인구가 A는 거리 1km고 여기에 10,000명이죠? 얘가 5,000명 아닙니까? 그럼 약분하면 이건 뭐 있습니까? 2대 1 되겠네요, 이거? 그죠? 그 다음 제곱성 들어있어요. 따라서 이 값은 뭐 있으면 말 그대로 2대지. 요건 뭐 있으면 4분의 1 되죠? 2의 자성이니까, 그죠? 하면 일단 분모가 분명히 나오면 어떡해? 분모를 먼저 없애시라고. 하면 전체에다 뭐 있습니까? 이렇게 4를 곱하면 되지. 그래서 그 결과 뭐 이건 8대죠? 이건 1대죠? 합치면 얼마요? 9분의 8이 A. 9분의 1이 뭐 B 아닙니까? 전체 인구 얼마요? 9,000이지. 곱하기 하면 얼마요? 8,000. 이건 얼마 됩니까? 1,000. 뭐 이렇게 해서 그 문제 푸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폼에 충분히 문제 풀 수 있는 겁니다. 푸는 요령만 하시면 된다고. 근데 이건 매년만 시험 나왔어. 그래서 어쨌든 이 계산 문제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6번인데요. 자, 36번은 요거. 자, 이해합니다. 컨버서. 자, 컨버스는 다시 해볼게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인데 요건 딱 두 개 기억하시라고. 첫 번째, 랠리 이론을 갖다가 수정 보완한 거다. 그 다음에 상권 경계를 실제 측정한 사람이 누구냐 묻거든 무조건 랠리를 하시라고. 물론 공식은 이거거든요. 공식은 정확히 할 필요 없어요. 단지 이렇게 푼다는 거 마시면 돼. 1 플러스 루트 기준 면적분의 상대 면적 이렇게 풀게 돼 있던 문제가 분모는 거리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아마 기본서에 이렇게 안 써놨으면 그냥 이렇게 푸시라고 문제 풀 때. 자, 36번의 문제 풉니다. 자, 36번. 이거는 우리 과거에 그때 이게 시험 나왔을 때 우리 수험 쓰던 책에는 이런 게 없었어. 우리나라는 전공서적인 책이 없었다고. 이걸 어디 보고 했는가 하면 미국의 어떤 이제 소매 입지 점포에 대한 책이 있어. 그 책에 보면 여기 이런 딱 나 있더라고. 이걸 보고 그냥 낸 거예요, 사실은. 원래 낸 게 기본 전제가. 그래서 이게 딱 한 번 외워 더 이상 낸 적 없는데, 자, 어쨌든 봐볼게요, 이제. 여기 현재 기준이 있고 이제 상대가 있는데 여기가 A죠? B인데 전체가 얼마요? A에 있는 면적 얼마요? 1000입니까? B는요? 여기에 기준되어서 여기서 몇 킬로에서 고기 분리될 것인가 물었던 거 문제가. 그러면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한다고요? 아까 했듯이 이것도 전부 다 비율로 하시라고. 면적이 1대 얼마요? 그죠? 자, 가볼게요. 현재 1 플러스 루트 기준 면적 얼마죠? 1. 상대 면적은요? 굳이 거리 얼마요? 요 값이 루트하고는 얼마 됩니까? 3되지. 그죠? 그래서 얘는 4분의 8 해서 2. 그래서 2kg에서 여기까지가 A 고객, 나머지 B 고객입니다. 아까 랠리가 한 말 기억납니까? 상권의 크기가 작은 쪽. 얘 작지? 작은 쪽 경계가? 예, 그 말 똑같다, 이게. 그래서 실제 측정해 본 게 누구의 컨버스라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시험 내면 뻔합니다. 여기서, 요 나올 값이 뭐예요? 4 아니면 9, 요 두 개 없어. 루트 4는 얼마예요? 루트 9는요? 요거밖에 없다고. 설마 루트 3, 5를 못 낼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푸는 정도 마시는데 글쎄 이건 과거에 그때 내가 문제를 보았기 때문에 시험 낸 거지 아마 그때 안 봐서 이 시험 안 냈을 것 같아. 하여간 이런 개념이 있다 보시고 자 다시 이제 어디 가는가 하면요. 예, 저기 있는 문제, 기출문제. 자, 천재 91페이지 18번 문제. 컨버스는 이렇게 묻는 게 다야. 무조건 딱 여기 기본 포맷입니다. 그래서 두 도시 간의 상권 경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랠리 이론을 갖다 뭐 했습니까? 수정 보완한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어쨌든 랠리 이론을 수정 보완한 거고 두 번째 상권 경계를 실제 측정해 본 사람 곧 이게 다른 말로 컨버스가 되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다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다시 요약집 68페이지요. 공간 균배 원리 갑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공간 균배는 쉽게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번역하셔요. 가끔 이거 개념과의 장난치거든요.
개념을 딱 장난치는 순간 공간이 균등하게 배분된다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점포는 일정 기간 지나면 공간이 균등하게 배분된다 이 공간 균배입니다. 그래 아시고 결국 이 말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변가에 보니까 아이스크림 장사꾼이 딱 2명 있는데 얘들 고정돼 있는 장소에 이 물건 판다 가정했을 때 어디에 가면 이 공간이 균등하게 배분될 것인가라고 묻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이런 경우 있었어요. 물론 기본 전제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물건 산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가 A 점포가 있고 바로 B 점포가 있으면요. A는 요만큼 고객이 오겠다죠. 왜? 가까운 곳에 물건 사니까. 이만큼 고객이 B 아닙니까? 결국은 A는 조만간 얘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문 닫으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이렇게 이동한다고. 이제는 B가 이익이거든. 그럼 B는 A가 이익입니다. 그래서 B는 손해보기 결국 얘가 문 닫고 하다 보면 나중간 결국은 고객이 이렇게 균등하게 똑같이 반반씩 분배된다고 이 공간 균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항상 모든 점포점은 중앙에 입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공간이 분배될 때 중앙에 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분산해서 갈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건데 요건 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시장이 넓고 좁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좁은 지역은 사람들이 결국 뭐 있으면 자동차 등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대부분 공간이 뭐 있습니까? 분배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적이 이렇게 A, B가 중앙에 있을 때 고객을 반반 가져간답니다. 반대가 시장이 넓은 지역은 자동차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A하고 B가 이렇게 분산 입지돼야지 고객을 반반씩 가져간다고 보시면 논리상에서. 그래서 이런 것만 딱 정리하시고 그냥 나머지 넘어가시는데 이 말보다 중요한 게 있죠. 그 밑에 뭐 있으면 점포 유형에 따른 상점 위치가 있어요. 이건 좀 중요합니다. 자, 점포 유형에 따른 상점 위치가 있는데 자, 크게 4개 있죠. 첫 번째 도심 중심지에 가는 점포가 있다. 도심 중심지 집심.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집심은 집심 점포는 도심 중심지인데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뭐 보통 생각했을 때 이런 거 아닙니까? 대형 서점, 또 영화관 같은 거, 고급 음식점 또는 백화점 같은 게 있죠. 이게 대부분 옛날에 도심 중심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 집재성은 동종업종이 같이 모여 있는 거.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사무실 관련된 거죠. 은행이나 관공서, 사무실 같은 전부 다 집재성 점포입니다. 사무실. 그 다음에 산재성 점포는 같이 있으면 다 망하는 거죠.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동네에 있는 점포 뭐가 있습니까? 슈퍼란지, 목욕탕, 이발관 같은 게 있죠. 같은 업체 같이 있으면 다 망합니다. 이런 게 보통 뭐 다른 말로 산재성이고,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은 각 동네마다 동종업종이 조금씩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부는 대부분 다 뭐 있습니까? 농사 관련돼 있는 점포 있죠. 철공소, 어구점, 종묘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관련된 점포 대부분 국부적이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시라고. 근데 이게 현실은 잘 안 맞거든요. 현실은. 현실 파괴라고 이게 점점. 이런 보통 우리 한번 물어보죠. 아울렛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도심 안쪽에 있으면 여기 있습니까? 근데 지금 아니야. 지금 아울렛 도심 안쪽에 있습니다. 바뀐다, 트렌드가. 옛날에 아울렛 개념이 뭐예요? 이 개념이 뭐예요? 밖에 나가는데 요거 살 목적으로? 이거 살 목적으로 간 거예요? 원칙은 이 개념이 아니라고. 밖에 나가서 소풍등을 가서 놀다가 이런 게 있으면 잠시 들렀다가 이 옳은 개념이거든. 원래 개념이. 근데 최근의 개념은 그게 아니라 어쨌든 도심 안쪽 이런 이 아울렛이 있으면서 뭐합니까?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놓을 수 있게, 그 공간에서 모든 걸 다 놓을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 아울렛 개념이라고. 그래서 서울에 한번 있으면 영등포가 있습니다. 현대에서 만든 게 꽤 큰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점점점 현대에 보니까 이 아울렛이 도심 안쪽에 들어와 있어요. 와서 하루 종일 이 안에서 놀 수 있게.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큰 게 뭐죠? 몰. 우리 부산도 대형 몰이 있어요. 몰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백화점도 있어요. 백화점이 어떤 소매점 다 있다고. 훨씬 대형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최근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얼마 전에 개장했던 저기 뭐 롯데 한 거 있죠? 롯데에서. 왜 저기 있는 이 뭡니까? 서울의 송파에서. 뭐 몇 층이 100 몇 층이 있죠? 얘는 원래 개념이 뭐야? 일주일 동안 인생이 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걸. 그래서 예, 누구는 그 놀고 있고 누구는 저기 사무를 회의하고 할 수 있게 다 만들어주는 거 이게 기본 포맷이라고. 약간 달라져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건 현재 참 안 맞는 것 같아요. 조금은. 인터넷 등이 있으니 잘 안 맞는데 이거보다 좀 중요한 게 뭐냐? 밑에 있는 그거요. 상품에 따른 상점의 종류 있죠. 이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아마 낸다면 이걸 셈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건 명확하게 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 있죠. 그래서 이 편의는 컨비니언스 구조인데 편리하게 구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선매품 있고요. 또 뭐가 있죠? 그럼 요건 뭔지 알지? 전문점. 그죠? 이 선매란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요. 원래 영어로 쓰면 훨씬 쉬워. 영어로 되어 있는 말을 일본식화로 만드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매. 여기에 영어로 뭐 있습니까? 쇼핑. 쇼핑 구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원래 원선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쇼핑 상품들, 특히 여성분들 있지. 자, 백화점 갔어. 물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지. 이것, 저것, 이거 입어보고 가격도, 스타일 등등 비교해서 맞으면 물건 선택하지. 그런 게 쇼핑 상품이라고. 그래서 얘는 항상 뭐 있으면 키워드 뭔데요? 키워드가 비교 후에 뭘 한다 이 말 나온다 항상. 핵심이.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편의점 품점 이게 뭐야? 우리 컨비니언스 구조인데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저기 물건이 있죠. 동네에 있는 점포. 그래서 그 나이점 뭐 있습니까? 편의품 구매가 신소와 가격이 낮은 순입니다. 그 다음에 선매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어떤 걸 비교한 후에 선택하는 것이고 전문품은 제일 중요한 그 말입니다. 구매를 위한 노력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상품들 이런 게 보통 뭐 있습니까? 전문품이에요. 그러면 자, 이 참 재밌는 건데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TV는 어디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응? 자, 말은 어디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타고 다니는 말. 아랍에 있는 만수르는 뭐 되겠습니까? 만수르는 뭐 있습니까? 자기 자식한테 어떤 그림 그리는 말한테 그냥 그림 그리던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구분이 애매모호하지만 일반적 보편 봤을 때 보는 시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전용품 어디서 포함됩니까? 이거 응? 편의품. 지금쯤은. 그래서 일단 그런 이제 개념 보시는데 어쨌든 핵심이 그거예요. 그거 마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기타 입지연 중에 렐슨의 소매 입지. 소매 반대가 도매입니다. 그 소매는 뭔지 알죠? 고객한테 어떤 직접, 최종 소매는 직접 물건 파는 건데, 일단 그런 게 있다 치고요. 그 다음에 후보에 있는 입지 효과식 한번, 요건 시험 기간에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게. 상업 입지의 이익은 개점과 더불어서 적극적인 이익이 나타나는 것은 좋은 지역이 아니더라. 항상 이 이익은 뭐 있습니까? 계속적, 지속적,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나온 지역이 좋다 이겁니다. 이 말이 뭐요? 요거 아닙니까? 우리 전에 설명했지만 내가 어떤 음식점을 딱 개업했어. 했는데 3개월 동안 이거 적지 않은데 이건 진짜 이상 인간성 문제 있는 거예요. 보통 3개월은 적지 않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누구요? 이런 거. 응? 인간관계 좋은 사람은 그만큼 3개월 무조건 버틴다고. 근데 3개월 지나면 그다음부터 뭐 얘들 계속 옵니까? 안 오지. 이때 진짜 고객이라고. 그래서 항상 보통 6개월이 딱 지나면요. 판단나. 계속 장사할까 말까 이게.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그 적시 뭐 있습니까? 수익이라는 건 결국은 이러한 그 효과가 있는데 계속적, 지속적 나오는 적이 그만큼 좋은 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3번 CSD 기법. 자, 이건 실제 저도 굉장히 많은 쓰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 이 기법이.
이게 뭔가 고객이, 이 C, 고객이 스포팅, 분포되어 있는 기법이에요. 자, 이런 거는요, 애플 붐 교수가 개발한 건데, 이게 참 이게 아주 정확합니다. 상당히. 나중에 내가 장사할 때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몇 번 설명했지만요. 이런 격자망을 먼저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꼭 필요한 게 뭔가 여기서 한 격자망 거리가 정확히 나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동네 슈퍼는요, 보통 여기서 한 50m, 즉 30에서 50을 한 격자만 정하라고. 50m를. SSM 약간 큰 슈퍼가 있죠. 이런 거 한 격자는 보통 50에서 70m 잡으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대형 할인점이 있죠. 할인점 보통 이게 300에서 500m 잡습니다. 백화점은요 500에서 700 잡습니다. 정확히 나름이다. 나름은. 그런 다음 우리 수표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는데 있을 때 필요한 자리가 딱 3개 있어. 고객에 대한 주소. 그 다음에 구매 품목, 구매 횟수. 요것만 있으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한 번 올 때마다 그 고객이 있는 주소에다 점을 딱 찍습니다. 찍고 이걸 다 적네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슈퍼 근처 고객이 많이 오겠죠. 멀리 고객 수는 점 줄거든요. 주는데 이 재밌는 게 해보면요. 특정 지역에 굉장히 많이 고객 오는 경우가 있어. 어떤 지역에 거의 고객이 오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이 있거든요. 또 재밌는 건 여기 있는 지역 주민들은 무조건 맥주만 사. 희한하게. 우리 슈퍼에. 요 고객은 무조건 화장지만 사거든. 이런 특성이 확 드러나. 해보면. 그래서 여기 고객 왕 걸 갖다 쭉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이거든. 이게 고객이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CS 기법 쓴다고 쓸 때. 이렇게 하면 가장 큰 장점이 뭔가 하면 첫 번째, 상권에 대한 범위를 파악할 수 있어. 두 번째, 여기는 왜 내가 취약하지 이걸 판단할 수 있다고. 또 여기는 왜 강하지 판단할 수 있어요. 얘는 왜 이 집안 사람 저번에 맥주만 살 것인가? 또 여기 있는 A라는 고객은 왜 3일만 항상 맥주 살 것이 다 파악되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이 동네 슈퍼는 보통 한 보름 정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저기 있는 백화점 할인이 보통 한 달 동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하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리 이 백화점 이용한 한 고객 중에서 추첨한다. 1등 자동차인데 다 쓰내지. 그죠? 그런 일을 할 목적 사실. 고객에 대한 특성이 확 드러나게 돼 있어 무조건. 자, 요렇게 하면 이제 상권 범위 규모 파악했지. 또 고객에 대한 특성 파악했어. 그럼 여기 왜 취약해서 특성 파악됐죠? 이 집 앞으로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판단서거든요. 이런 걸 모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거기 있는 CS 기법. 그래서 나와 있듯이 고객 상권의 규모라든지 고객의 특성, 그다음 판매 촉진 전략 등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겁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우리 장사할 때 한번 해보죠. 해보니 확 드러나. 그래서 제가 실제 해보니까 동네 슈퍼 같은 딱 10%만 해보면요. 이게 나오거든요. 나왔을 때 한 달만 지금 매출이 한 30% 이상 올라간다고. 왜? 취약을 벌써 커버했으니까. 또 누가 뭐 산 다 알고 있어. 며칠만 산 다 구분된다고. 자, 일단 여기까지 했어요. 했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나머지 문제 풉니다. 자, 저기 있는 천재 91페이지. 자, 19번 CS 기법이면 절대 이건 틀린 문구 낼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시라고. 20번 갑니다. 유사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가 서로 도심에 있다. 이건 집심성 점포에 대한 설명이지. 따라서 지금 공간 균배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21번 같은 업종이 서로 모여있다. 이건 집, 재지. 22번요. 동종 업종 점포끼리 국보죠. 국보적 뭐요? 집중성이고. 그 다음에 23번요. 핵심이 뭐요? 잡화점 세탁소 등 같은 업종은 가구나 공구상 등과 다른 같은 업종에 비해서 얘는 한 곳에 있으면 분산되어 있습니까? 분산되어 있지. 24번 갑니다. 구매와 구매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 전문. 25번요. 비교한다. 선매. 이런 거 마시라고. 나머지 내용 보지 말고.
자, 됐습니다. 뒷장에 있는 내용 보지 마서 알 필요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이건 입지는 끝냈는데 사실 입지는 제일 중요한 계산 문제. 계산 문제이고 또 말로 시험 나도 제일 중요한 게 인력. 그 철저히 인력 중에 무조건 이 폰들 두고 공부하시라고.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정책 할게요.